안녕하세요. 민들레 원장쌤 서은정 인사드립니다. 원장님,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린 어린이집을 저희가 세 번째 문을 열었는데요. 1강과 2강에서는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알아보았다면 제3강과 4강에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평가 항목별의 구비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3강과 4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열린 어린이집에 신청 증빙 자료 목록이 있어요.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 증빙 자료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정 항목으로 보시면 참여성과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다양성, 지자체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참여성에 관련된 내용의 증빙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가 되어져 있는지 여부를 볼 거예요. 여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 규정, 그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 안내를 공지한 자료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충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참여성의 부모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은 연간 운영 계획에 수립이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연 2회 이상 실시 횟수가 맞는지, 실시를 한 실시 기록물이 있는지, 이게 모두 충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자,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열린 어린이집의 날을 선정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또한 연간 운영 계획이,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 4회 이상 실시한 횟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실시한 것들을 실시 기록물이 있는지, 이러한 게 모두 충족이 되어져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고 난 후에 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모 만족도 조사에는 연간 운영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 기록이 있는지를 모두 충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적 기록물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지속 가능성을 살펴볼 거예요. 지속 가능성의 증빙 자료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참여 활동을 했는지 수요 조사가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서류는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기록물,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했어, 이거에 대한 반영을, 부모님이 참여 활동을 했는데 나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반영 여부를 우리가 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것도 부모 참여 활동을 수요 조사는 1회 이상 실전 기록물을 보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에 부모 참여 활동이 정기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부모님들한테 공지가 되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인 서류는 연간 운영 계획에 부모 참여 활동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참여 안내문이라든지 이 결과에 대한 안내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4회 이상 실시 횟수가 되어져 있는지 등의 실적물을 볼 건데, 이 또한 모두 충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성에는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확인 서류로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안내문,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 일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또 지역사회 연계를 연 2회 이상 실적을 해야 되는데 연간 운영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자체 선정 기준은 우리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각 지자체에 별로 선정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구에 해당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열린 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부모의 주도성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거, 이런 거를 저희는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증빙 자료로 서류를 제출하는 항목이었다면 이번에는 서류가 없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다 보니 물리적 환경을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는 개방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간 개방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육실의 수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참관하실 수 있는 보육실의 수가 어떤지, 복도에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보육실의 수는 또 얼마만큼 있는지, 보육실의 문에 투명창이 문의 약 30% 이상, 성인의 상반신 이상이 있는지, 보육실에 그러한 보육실의 투명창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시트지를 또 붙이고 있고 또 예쁜 커튼도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혹시 창간에 방해 요소가 되어 있는지를 본다고 하니 그 또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성에 우리 부모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본다는데요.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나 또는 상담실 설치 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실이나 상담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본적으로 설비를 보는데요. 자, 게시판, 어린이집에 각종 게시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이나 또한 부모님들이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의 관련된 육아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이런 기본 설비를 갖춰 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러한 부모 대기실이나 상담실이 별도 공간이 없어도 기본 설비만 갖추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방성의 정보 공개를 하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원장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정보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 공시를 살펴보면은 정보 공시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횟수에 따른 공시 여부가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살펴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우리가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온라인이 양방향으로 소통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학부모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부모님들한테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지 않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성에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참관하고 싶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확인 매뉴얼로는 참관 안내문이 어린이집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어린이집의 출입구에 참관 안내문하고 게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께서나 원장님들께서 출입구에 있는지 여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참관 안내문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져 있는지를 현장에 오셔서 보육교직원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네, 그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방성에서 우리가 정보 공시를 앞장에서 다뤄보았는데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보육 통합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정보 공시 입력이 있는데 우리가 정보 공시 입력도 수시로 하는 건지 월로 하는 건지 연중으로 하는 건지를 보육사업 책자 149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보 공시 범위라든지 횟수에 관련된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정보 공시에 제때의 기록이 누락이 없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평가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과 보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안전과 환경과 위생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어린이집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다양하게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성의 온라인의 소통 창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거는 미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키즈노트나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월 신학기 수첩 작성에 관한 안내 사항입니다라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안내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 댓글에 4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또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안내 게시글이 나갔더니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양방향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린이집 홈페이지라든지 스마트 알림장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 SNS 등 1개 이상만 운영이 되어져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집의 참관 안내문 우리 보육 시에 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전에 게시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관 규정에 대한 거를 게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참관 안내문이 이렇게 게시되어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참관 안내문 또한 여기다 기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많은 인원수가 참관을 하지 못한다는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보육실에 분리된 공간을 참관실로 이용을 한다든가,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된다든가,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성에 참관 신청서, 우리 아까 참관 안내문을 보고 부모님이 이제 참관을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참관 신청서를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신청서를 통해서 참관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참관을 어떻게 했다라는 참관 신청 일지를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교직원을 현장 확인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상시적으로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냐 여부를 물어본다고 면담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선제 검사를 하고 난 학부모님들께서 한시적으로 신입원화 학부모님들이랑 함께,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지금 저희가 신입원화랑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에 함께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도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간 운영 계획 또는 운영 일지에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참여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아요. 1, 2강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뤄줬습니다. 이게 참여성은 딱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원화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 신입원화가 왔잖아요. 그럼 부모님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기록장이 있어야 된대요.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학부모 님들한테 운영 안내서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실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신입원화 90% 이상의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이. 그 다음에 이런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이 또 어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연간 계획에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것도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학부모님들의 오리엔테이션 실시한 기록을 그럼 어떻게 남겨놓으면 되냐? 이거는 각 어린이집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실시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대장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석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운영 일지 안에다가 이렇게 신입원화 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 이렇게 하시고 참석자 명단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연간 교육 계획안 안에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를 2월 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신입어나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셔서 어린이집 각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린이집 형편에 맞게끔 계획안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별도로 오리엔테이션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 놓으시거나 또한 또 이렇게 결과 보고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부모 참여가 총 20명 중에 총 16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명단은 땡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라고 기록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성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부모님과 교사와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부모 개별 상담을 하시려면 계획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연간 교육 계획안 안에 이렇게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각각 연 2회 이상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상담이 연간 교육 계획안 안에 이렇게 1학기, 2학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또한 기록물로 남겨 두셔야 되는데 연 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영유아의 90% 이상이 부모 개별 상담이 기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면으로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전화 상담으로 가능은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전화 상담으로 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원에서 사용하는 건데 부모 상담 일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별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시듯이 부모 상담한 내용을 운영 일지 기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 교육 계획을 실시한 기록을 볼 거예요. 자, 부모 교육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녀 양육과는 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나는 부모로서 육아 정보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 이러한 부모 교육을 소그룹이나 대그룹으로 실시할 수가 있어요. 실시한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 교육 신청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부모 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모 교육은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 다음에 부모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가 되어져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시만 되어 있고 실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50%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정통신문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부모 교육을 수립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은 사전에 실시에 대한 사전 안내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 안내글도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우리가 실시가 어려우니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를 한 후에 반드시 어떤 부모님께서 부모 교육을 참여하셨는지 참여 부모 명단 관리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인정을 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고 실시 기록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모 교육 결과 보고서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양식은 똑같아요.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에서 부모 참여도 아까 어떻게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여기에 참석 인원수를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일지에도 기록을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의 날을 선정을 해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기반을 잡는데요. 부모 참여 프로그램 또한 이렇게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교육 실시에 대한 사전 안내글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참여하시고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반드시 실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결과 기록물을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연 1회 이상 증빙자를 통해서 조사 여부가 확인이 됐는지 여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모 만족도 조사는 자, 여기에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부모님들이 참여 프로그램을 하고 만족도 조사 또는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만족도의 내용으로는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여기에 내용에는 만족도 조사 내용에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 영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육 과정이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린이집 운영 개방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실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만족도 조사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그래프로 해도 되고 아니면 문장으로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모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만 공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거, 안전에 관련된 거, 급식에 관련된 거, 그다음 위생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에 오셔서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실시한 결과를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님들 전체에게 결과를 공지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이 참여성에 해당되는 자체 부모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안내 기록에 충족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부모 자체 모니터링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연간 교육 개간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여성에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간단한 이렇게 지표라든지 체크리스트의 관련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 사항의 항목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체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와서 부모 모니터링을 하는 결과 이렇더라라고 하는 부모 공지용 안내서를 전체 학부모님들에게 공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의 평가 항목별 구비 서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평가 항목별에 우리가 이번 상강에서는 참여성에 관련된 평가 항목별 구비 서류를 봤는데요. 다음 4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성, 지속성 이거에 대한 평가 항목별 구비 서류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떠셨어요? 자, 어린이집에 관련된 열린 어린이집도 우리가 학부모님과 함께 운영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강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 4강에서 민들레 원장 쌤 서은정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